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마이다스 IT 전 개발자 황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SDS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할까 했던 주제고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브레인에서 이제 미니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노상범 대표님한테 낚여가지고 놀러 갔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주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 싱가포르 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국내, 싱가포르이 아니라 주니어들이 싱가포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국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때 이제 주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살고 있는 SDS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저의 소개 잠깐 하고 싱가포르 IT 회사 방문기였다가 그냥 저는 가서 여행을 하고 온 거라 1월 5일에 퇴사를 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3박 4일로 제 벗 한 명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IT 회사 세 군데를 실제로는 5군데인데 제가 세 군데만 소개를 할 거고요. 두 군데는 허락을 얻지 못해가지고 세 군데를 다 하루에 돌았어요. 오전 11시에 나와가지고 찍고 저녁에 술까지 마시고 딱 끝났던 얘기.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제 주제가 해외로 이직하세요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그냥 간단한 주제를 달아봤던 겁니다. 주 화두는 2번입니다. 저는 지금 80년생인데 39인데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저기 애가 하나 있긴 있죠. 제가 애고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흰둥이라고 작년 8월 1일에 분양을 받은 지금 9개월 차 된 친구고요. 맨날 저를 물어버릴 고민만 하는 아이고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분홍색 입은 와이프가 제가 전 직장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다른 사진을 넣었는데 와이프가 이 사진을 이 태그까지 다 달아가지고 어제 만들어준 거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저는 흰바탕에 글씨만 쓰고 사진만 올렸는데 와이프가 어제 6시간 동안 새벽에 밤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만듭니다. 저기 용인에 지금 자고 계시는 와이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마이다스 IT를 지금 한 10년, 만 10년 3개월 하고 이제 퇴사를 했고요. 근데 제 이력을 보면 나린소프트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게 결론은 이제 마이다스 IT인데 특별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입사했을 때 분사했던 회사고 저 회사에 이제 사심이 강해져가지고 쭉 살아왔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마이다스로 실제 다시 이직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는 이직이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직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나린에 들어가서 한 사원 3년 차부터 리더를 해서 퇴사할 때까지 리더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이제 사원증도 두 개고 이 아래 사원증이 작년 맞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원래 위에 거였는데 한번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펙티브 C++ 책을 들고 저 혼자 유일하게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겨가지고 팀장이 그럴 땐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에서 제가 뭐를 했냐면 이걸 했습니다. 개발을 했죠. 개발만 거의 했고요. 리더를 했지만 아마 저랑 일했던 친구들이 다 알겠지만 제가 팀 내에서도 개발을 많이 했고 개발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개발이 취미이고요. 특기는 아니고 취미가 개발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노트북,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해석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건데 필요 해석 같은 걸 써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뭔가 이미지가 들어있지만 저 정도 되려면 프로이나 좀 고급 레벨을 써야 됩니다. 이게 약간 홍보성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런 건물, 그 다음에 도로, 교량 같은 이제 건물을 잘 지어져야 되는데 짓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법지화되어 있거든요. 건물은 5층 이상이면 지진 해석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왔습니다.
예, 이 제품은 저기 앉아 있는 이제 안종필 과장이랑 예, 주도해서 같이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이러다가 이제 예, 외부로 넘어왔습니다. 외부로 넘어와서 ERP 개발을 한 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ERP만 하면은 예, 작년에 우울증을 겪은 게 떠오르고 예, 번아웃되고 뭐 뻗었던 게 떠올라서 다 와이프가 빼버렸어요. 이런 건 얘기도 하지 마.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했던 이제 과제가 AI를 활용한 이제 인공지능 이제 면접 솔루션인데 저희가 그런 기술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애트리에서 기술 이전을 일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클래시파이어 하는 정도로만 하고 이런 이제 제품을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제가 12월까지 만들다가 왔고 이로 인해서 TV도 한번 나왔고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 안 나오고 그냥 대응하고 있는데 사람 없다고 저를 끌어들이더니 그냥 떠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지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결론 이제 개발자를 하고 나왔죠. 10년 3개월을 마이다스 IT에서 개발자를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가장 나오기 직전부터 했지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싱가포르를 가는 거였고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게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 그리고 이름 있는 네임드들이 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을 다 방문해보자 라고 해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쌓여있는 명함이 한 390장 정도가 됩니다. 받은 게. 처음에는 막 인사드리러 가고 막 그렇게 했었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 별명이 이제 후순보시라고 돼 있는데 아까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이유가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황우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본질을 한 거죠. 사람이 글만 올리면 댓글을 달고 댓글 달면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해서 결론은 만나주세요.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분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만 할 게 아니라 해외에도 해보자 해서 해외도 붙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퇴사하자마자 싱가포르를 가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친구는 제 이제 대학교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국에서 3년 그리고 중국에서 3년을 일을 했어요. 개발자는 아니고요. PM인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영어하고 중국어를 쓰거든요. 주로 그 두 언어를 쓰니까 얘를 데려가면은 엄청 편하겠다. 놀기도 편하고. 제가 싱가포르 5번째 들어가는 거였는데도 전 영어를 잘 못해서 이 친구를 끌고 갔죠. 그래서 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먹이면서 술이 숨어 있는데 초심을 다지고 싱가포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이제 스크린샷가 약간 예. 다음 사진이 술집 사진이었는데 술집 사진을 넘어서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첫날 가가지고 제가 오후 4시 비행기로 여기 써있는데 4시 5분 비행기로 가서 싱가포르는 갈 때 6시간 한 3, 40분 걸리고요. 복귀할 때는 이제 거꾸로 와서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게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게 가장 좋은 술집을 날 데려가 달라. 그게 시작이었어. 나오네요. 그래서 첫날부터 가서 여기 첫날이 출국해서 들어가서 한 술집을 3개 돈 것 같아요. 11시에 들어갔는데도 돌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회사가 이게 아마 11시 반에 찍었던 회사인데요. 어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건물. 그쵸. 저도 이거 사진을 보면서 SDS랑 비슷해가지고 역시 삼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데 여기는 제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방문 일정이 안 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분이 한 달을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 달도 휴가를 갈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네 했었는데, 다행히 그 전날, 제가 1월 8일 날 출국을 했죠. 여기 써져 있는데 1월 7일 오후 9시 55분에 지인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후순영이 싱가포르 가면 페북 구경이랑 점점점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페이스북을 갔죠. 제가 페북 보실 정도로 페이스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방문 일정을 잡았고 다른 일정을 다 딜레이 시켰습니다. 뒤로 미루고, 도대체 페이스북 싱가포르는 어떤 회사인가 구경을 해보고 싶었죠. 말로만 들었던 페이스북 미국 본사는 이제 뭐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들어가려면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데 여권이 꼭 있어야 돼서, 혹시 가실 분들은 여권을 꼭 지참해서 가시면 1층 리셉션에서 이런 방문증을 받고요. 근데 올라가면은 이제 2차 인증이 있습니다. 방문증이 아니라 이제 출입카드가 또 나옵니다. 너가 1층은 통과했는데 네가 만나러 온 사람이 회사에 없으면 만나주지 않겠다 주의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콜이 가고, 그 사람이 오는 동안 저는 이 방문증을 못 받습니다. 딱 오니까 이걸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의 페이스북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찍었던 사진입니다. 센즈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싱가포르를 5번에 갔는데, 이제 싱가포르 큰 국가는 아닌데 실제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갔을 때도 이게 보일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여서 깜짝 놀라서 찍고, 밥 시간이니까 밥을 먹으러 갔죠.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솔직히 마이다스 IT가 밥은 잘 나오거든요. SDS 지하에서도 먹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일품식이고, 저희는 이제 뷔페식으로 나와서 우리 밥은 꿀리지 않는데 하고 갔는데 꿀리더라고요. 완전 꿀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다 골라서 양만큼 리필해서 먹습니다. 밥을 2시간 동안 먹어도 그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않는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밥도 이제 가장 꼭대기 층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꼭대기 층에서 밖을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 다행히 날이 좋아서 밖에서 먹었습니다. 전경을 보면서.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밥만 먹고 날 보내는 거 아닌가? 왜냐면 처음 만난 분이니까 회사 소개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제 이제 지인한테 들었는지. 해서 싱가포르 이 아까 그 큰 건물이 다는 이제 페이스북이 아닌데 22층부터 위아래로 몇 개 층을 쓰고 있어요. 22층 이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제 그 진입로고,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봤죠. 제가 SDS 왔을 때도 이제 물어본 게 사진 찍어도 되냐는데 찍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 똑같습니다. 모니터에 코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진에 코드가 담겨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멀리서 찍고, 지금 제가 방문한 사람의 책상인데 처음엔 코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시려면 꺼야 돼요 해서 끄고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코드를 머릿속에 담아와야 되는데 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파이썬 코드여가지고 가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짜놔가지고. 개발은 아니에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 하시는 분이라 코드의 품질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신기한 게, 원래 보통 건물이 위아래 구조 변경을 해야지 뚫을 수 있는데 전층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위 아래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전층을 다 돌아다니고, 전층을 다 돌아다니면서 포토존을 만납니다. 페이스북에 가면은 포토존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포토존을 지나치니까 그분이 저를 데리고 온 분이 저기 들어가세요, 찍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갔어요. 솔직히 제 친구는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 들어가기 쪽팔리니까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찍고 있는 저 위치 바로 옆에 저 외국인 두 분이 저희를 한번 보더니 밖을 보면서 저렇게 한심하게 또 왔구나, 누군가 또 왔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실을 예약을 해놓고 갔어가지고 그분이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회의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2시에요. 시간대가 안 맞죠? 그래서 옮겼습니다. 딴 데로. 더 구경을 해야겠다 해서. 여기 이제 화면이 스크린인데 전 세계 오늘 페이스북의 동접자 수, 현재 동접자 수, 오늘 방문객 수, 오늘 몇 명이 가입했고 몇 명이 빠져나가고 다 알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만 저는 이제 찍어가지고 봤죠. 그랬더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 유저가. 그래서 카카오보다 안 되죠. 카카오가 4천만이 넘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은 카톡보다는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기를 지나쳐가지고 가는데 이게 나와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이게 여기 있더라고요. 아, 이건 차마 이제 나이가 이때 39이었으니까 찍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찍어도 되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다시 역시나 이제 저는 이제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안 찍었어요. 끝까지. 저만 찍고 이제 회의실을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음료수를 고르라고 하길래 음료수를 고르러 갔는데 술밖에 없어요. 음료수는 어딨냐 했더니 음료수는 딴 데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술을 먹는 문화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너가 술을 먹고 뻗어도 성과를 내면 술 먹어 이런 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만 술을 먹고 그분은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개발자들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루들이 킥한 사람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몇 명 있죠. 술 안 드시는 분. 저기 앞에 계신 분도 술 안 드시죠.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 없이 못 살아서 예, 먹어도 돼요? 물어보고 바로 득템해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로. 이때부터는 이제 예, 페이스북에 대한 문화와 이런 얘기를 한 장장 2시간 정도 했는데 다 얘기하자면 이제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 페이스북은 정말 자유로운 회사고 기술자가 진짜 정점에 있잖아요. 마크 주커버그가. 그 문화가 그대로 모든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회사에 펼쳐 있다는 게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연봉이 다른 어떤 직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은 최소한 연봉
실제 팩트고요. 근데 이분은 뭐 잘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여기 데브옵스 이제 관리하시는 그 양지웅님이 제일 먼저 부탁한 게 페이스북 코리아, 아니, 페이스북 그 스티커를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면 팔면 사와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싱가포르인데 페이스북 스티커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상에서 주섬주섬 얘를 꺼내주더라고요. 야, 인스타그램이죠. 야,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셔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요청을 받아와서 몇 분 드렸죠. 그분한테도 드리고. 그분이 이제 다행히 원래 있던 페이스북 스티커가 있는 노트북을 딴 데 줘가지고 없었지만 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를 인증사실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붙어져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인스타그램을 거꾸로 붙였어요. 90도를 틀어가지고.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틀리더라고요. 보는 사람들마다 틀리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붙이는 애들을 틀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붙인 것처럼. 그러나 결론은 제가 몰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이 동그라미가 RT더라고요. 라이트 탑 위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의 페이스북에서 한 2시 반까지인가? 그래도 그분이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비워주셔서 있고, 그 다음 이제 원래 약속이 돼 있던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곳이 이 왼쪽에 나오는 이제 싱가포르의 위어크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죠. 근데 이 사진은 페이스북을 아까 그 건물을 찍을 때 이렇게 돌아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길 건너예요. 그리고 저 위어크 뒤편에 제가 묵었던 칼튼 호텔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여기를 방문하는 걸 모르고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에서 걸어서 갔어요. 두 군데다. 세 번째 방문 이따 소개할 회사는 좀 멀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와서 뒤돌아서 길 건너니까 위어크인데 그분이 미팅 중이었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출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월에 한 50만 원 정도 내면은 공간을 줍니다. 개인에게도. 그래서 그 개인분들이 들락날락 해서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셨죠. 만나기로 했던 이제 분들이 원래 한 분을 뵙기로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팀장하시는 아무튼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들어가서 이제 이주호님이라는 분이 와서 제 친구죠.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뭔가 커피를 따를 것처럼 하더니 결론은 저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술을 먹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맥주 한 병이죠. 그게는 버틀러 먹고 위어크에 와서 위어크에 가면은 이제 플라스틱 잔이 있거든요. 아니면 커피 그 머그컵이 있어요. 거기다가 맥주를 이제 드래프트 맥주를 따라서 먹으면서 이 두 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박민수님은 근래 이제 실제 싱가포르 가신 지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고요. 중국에서 프리랜서 하시다가 저기 주원님이 끌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쇼핑을 해서 이제 오퍼를 받고 와서 이제 들어가신 분인데 요즘 페이스북 그룹에 해외 취업에 관련된 싱가포르 글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 글을 쓴 거를 제 이제 동료들이 막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싱가포르 이렇다는데 했더니 이분 제가 가서 만나고 왔던 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싱가포르 가면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은 주원님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주원님이랑 한 1시간 반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은 이제 실제 면접관이시니까 물어봤죠. 싱가포르 개발자 수준이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이분도 이제 말하기가 좀 걱정이 되겠지만 한국 개발자 수준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에도 똑같은 팽배해 있는 의식입니다. 한국에서 10년을 일하면 여기 가면 15년 차 최소한 이상을 대우를 받습니다. 왜? 야근을 하니까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가 전 직장에 4년 동안 한두 시에 퇴근하고 그 이후로 작년 우울증 겪기 전까지 11시에 퇴근했거든요. 이제 뭐 저는 이제 개발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원님한테 이제 면접관이 회사를 보듯이 면접이라는 거는 회사가 지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지원자도 이제 회사를 판단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면접은 못 보게 하고 저가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봤죠. 스태시어웨이라는 회사인데 핀테크 기업이고 뭘 하는지는 이제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돈 얼마나 주는데요? 했더니 스타트업은
홍순 씨가 좀 전에 이제 페이스북 갔다 왔으니까 좀 다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만약에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시면은 저 얼마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연봉을 10억을 받고 싶습니다. 3억을 받고 싶습니다. 지릅니다. 그러면은 준비를 합니다. 그 연봉에 맞는 면접을 준비를 해주는데,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택에 관련이 없습니다. 면접, 지원자가 해왔던 일을 가지고 그 면접 스택을, 그 면접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간단하죠. 길어야 2차, 짧으면 1차만 해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광민수님도 얼마 받는지 이제 제 머릿속에만 있지만, 저분도 지르고 들어오셨죠. 지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회사가 파이썬으로 하시거든요. 파이썬으로 하시거든요. 뭐지? 파이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높임말이 나오네요. 파이썬이 이제 기술 스택인데, 광민수님이 파이썬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던 자바 쪽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이 회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8년 동안 면접을 봤는데, 저도 면접을 볼 때 이제 경력자, 신입은 이제 뭐 개발 좋아하는지만 보면 되지만,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로 와서 쓸 수 있느냐를 보잖아요. 모든 회사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전 직장 저희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당장 선수가 필요한데, 당신이 그 선수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게 보통 경력 면접인데, 싱가포르는 다릅니다.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는 와서 하면 된다는 줄. 그래서 밖에서 준비하지 마시고 그 돈을 받으면서도 몇천만 원씩 받으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문화가 뭔가 다르죠. 저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보통 그 정도 연봉을 주고 기술 스텝도 없으면 준비해오라고 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내줄 것 같아요. 저희도 내주거든요, 프로젝트를. 실제 검증을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검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국 스타트업도 그런 회사가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꽤 봤는데, 싱가포르는 그 문화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또 이제 주원님한테 드린 게 이제 팀장이니까, 제가 개발을 좋아해서 2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자를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단칼에. 회사에서 20시간 일을 하면 자릅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면은 쫓아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회사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일정에 맞춰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더 하면은 그 사람이 미꾸라지가 되는 세상이에요. 싱가포르. 그래서 뭔가 집에 가서 개발을 하고 싶으시면 자기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드 잡을 찾으시든 개인 오픈 프로젝트를 하시든 오픈소스를 하시든, 회사 일은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 회사 와서 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만큼의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그만큼의 이제 회사 내에서도 교육도 하고, 뭔가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해왔던 일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그 사람이 저희 회사 왔으면 제가 자르거든요. 근데 저를 자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뭐지? 나 개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은 많이 못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이제 주원님은 또 다시 팀장이시니까 또 미팅하러 가면서 부르더라고요, 한 분을. 그때 처음 뵀어요, 강민수님은. 패친도 아니었고. 이제 바ton 교체를 한 거죠. 이제 강민수님은 제가 1월 8일에 들어갔으니까 그때가 한 2개월 차였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들어올 때 필요한 준비에 관한 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갈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취업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도 참 특이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주원님이 끌어당긴 거다. 그래서 자기도 잘은 모르는데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영어 공부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 못해도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영어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영어 마스터하고 들어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한국에 있습니다. 영어 학원 뭐 매년 다니시죠?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학원 안 다니고 이제 막 공부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개발도 똑같잖아요. 개인 프로젝트 작은 거 100줄짜리, 1000줄짜리 짜봐야 안 늘거든요. 실무 들어가가지고 100만 줄짜리, 1000만 줄짜리 짜봐야 됩니다. 그 코드를 봐야 되고.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언어죠. 사람이랑 대화하는 언어고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랑 대화하는 언어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써봐야지 영어도 느는 거고 그 사람들이랑 하는 거는 손짓 발짓하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기술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가서 배울 자신이 있어서 그냥 들어왔고 준비한 거는 딱 그거예요. 비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집 제일 중요한 게죠. 집만 해결되면은 그냥 들어가면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 가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싱가포르 표를 구하시고 어디 어학원 같은데 그 학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면 이제 기숙사를 연결해 주거든요. 기숙사나 이제 원룸을 연결해 줘서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연락하면서 메일 보내고 가서 인터뷰 보고 면접 보시면 됩니다. 또 스타트업이 좀 초창기에는 싱가포르도 이제 비자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스태시어웨이가 해놓은 게 많아요. 싱가포르 정부하고 다이렉트로 비자 건을 해결했습니다. 스타트업도 이제 비자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오는 회사더라도 리모트로 일을 받아올 수 있어요. 리모트로 일을 받으면 좀 연봉이 작겠죠. 한 1억 5천 정도의 리모트 일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비자 나오면 들어가서도 되고 그런 세계더라고요. 저는 뭐 1억이 안 넘고 나왔거든요. 마이다스 IT에서 열심히 살아서 조교 승진도 많이 하고 뭐 S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 정도 돈은 안 됐는데 여기는 그냥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명확합니다. 옆에 회사에서 5천만 원 더 주면 가라고 합니다. 바보야 가. 너 같이 인정해 주는 대로. 그런 회사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미안해야죠. 우리가 그만큼 더 못 줘서. 그리고 그만큼 더 줄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 다시 데려오려고. 굉장히 문화가 다르죠. 저는 이제 전쟁에 나올 때 이제 이거 다 녹음되지. 굉장히 힘들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권이라서 실제 사무실 내부는 구경을 못했고 너무 얘기만 하다가 이분이랑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들어가서 이제 방문해서 그때 인증샷을 찍어서 제 페북에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6시쯤에 나왔어요. 6시쯤에 나오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주호님도 저보다 어리고 이주호님은 이제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호주의 글로만삭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이제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8명이고 작년에 매출도 많이 나왔다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그랬거든요. 금방 키운 거죠. 한 1, 2년 만에.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도전을 저는 이제 막 시작해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저보다 어떤 분은 10년 빠르게 어떤 분은 20년 빠르게 고등학생도 나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도태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업도 받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핫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을 만나러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한 7시인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왜냐면 그분 지금 아직 2월 7일 날 끝났으니까 1월 달에는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5번 다 안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턴 기간이 인턴인데도 회사를 안 나가도 되나 했는데 3번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호텔에 들어왔다가 이제 호텔 바로 뛰니까 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스콜이 내리면 한 2시간 동안 폭풍우처럼 내리는데 쏟아져서 이런 거 글을 올렸죠. 수영복 입고 가도 되나요? 결론은 저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런 수영복인데 괜찮냐 했더니 복장 차이가 별로 안 난대요. 그래서 실제 수영복을 입고 속옷을 안 입고 갔습니다. 가서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승우님이라고 안드로이드 쪽에서 좀 페이스북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85년생이시고요. 그래서 부산항 싱크로율이 실제로 처음 뵙는 거니까 보자마자 사진을 찍었어요. 제 친구는 또 그냥 구경하러 가고 상관없이 찍거든요. 그래서 근데 싱가포르는 저희가 회사를 3군데 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아까 페이스북도 똑같았지만 그리고 위워크에서도 사진 찍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전부 다 후드티를 입고 있어요. 더운 나라인데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1년 365일 더운 나라인데 안에는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후드를 입고 누가 봐도 개발자인 포스로 서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직 이제 프로베이션 기간이니까 뭔가 사무실까지는 못 보여주고 실제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방문객 미팅 하거나 여기도 이제 탁구대도 있고 막 별거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여기서도 당연히 저는 또 아까 보트를 먹었고 이제 컵에도 먹었으니까 이제 캔도 먹어봐야죠. 타이거 맥주가 싱가포르 맥주거든요. 이 맥주를 먹으면서 여기서 저런저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수국님이 여기서 저희 계속 얘기하나 했더니 저 집에 가야죠 하더니 가방을 메고 나와서 그랩 개발자가 부르는 그랩 택시를 타고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부터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랩도 면접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근래 작년에 이제 넘어가시면서 실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해외 취업 가이드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방면에서 많이 알았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이분은 근데 영어를 6개월 준비하고 가셨어요. 본인 말로는 한 2천만 원 쓰셨다고 하던데 영어를 준비하고 그랩에 들어가실 때 면접을 여러 번 봤습니다. 화상으로도 보고 라이브 코딩도 보고 여러 절차를 따라서 이제 연봉 협상이 됐을 때 할 건데 그랩은 좀 이제 개발적인 관련된 걸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B2C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B2B만 해봐서. 여기는 이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전부 다 고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로 바꾸고 있고 이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UI 쪽 개발하시니까 이제 전 직장에서는 저희는 프론트 개발자도 퍼블리셔도 전부 다 이클립스 혹은 인텔리제이로 서버를 띄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분은 서버를 띄워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대요. 한 30개의 카테고리에 한 200개, 300개 API 중에 몇 개를 이번 주는 뭐에 한두 개 치는 거죠. 한두 개 API를 UI단에서 대응하는 거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을 본 적이 없대요. 백 소스를 뭐 보려면은 조금은 볼 수는 있는데 관심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백을 할 거 아닌 이상 백 할 때 돼서 가서 보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랩에도 이제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여기 AI는 어떤 사람 뽑냐 했더니 또 똑같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학사 안 되고요. 중국 사람만 거의 들어오더는데요. 연봉은 세죠 했더니 그쵸 뭐 데이터 사이언스로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면 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짜게 들어가 놓고는 울분을 토하시진 않더라고요. 뭐 이분은 이제 이미 정착을 하셨으니까 기회가 있으시겠죠.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신 데는 그랩 근처예요. 근처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150불, 1,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20만 원인데 한 요만한 방이랍니다. 쉐어하우스. 오차드로드가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비싼 데가 이제 레플스 플레이스하고 오차드인데 거기에 일단 적응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가 6개월인가 거기를 구하셨고 끝나자마자 딴 데로 갈 거래요. 왜냐면 한 80만 원만 내도 수영장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네 번째 SGS라는 이제 그 이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또 한국 식당 가가지고 또 참이슬 먹으면서 뭐 거의 이제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술 먹고 뻗어버린 느낌이지만 잠시만요. 여기 하고 싶었던 이 앞에까지가 이제 1월 9일 날 오전 11시에 호텔을 나가서 6시 잠깐 들어왔다가 호텔 다시 들어올 때는 2시인가 그랬어요. 2시인가 간단하게 이제 들어와서 제가 원래 하기로 그 이제 IT 방문하는 것도 하는 거였지만 저는 이제 어학원 연수를 영국문화원에 가기 위해서 또 들어갔던 거라 브리티시 카운슬에 가서 이제 일단 가 계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와 뭐 카지노도 가보고 술만 주구장창 먹다가 그러나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제 개발도 하기 편한 나라. 싱가포르는 회식을 하면은 4시나 5시에 나갑니다. 저희랑 다르죠.
저는 전 직장에서는 새벽 1시에도 회식 장소를 예약을 해봤거든요. 근데 4시나 5시에 나가서 6시 안짝이 되면은 70%가 사라진답니다. 다 집으로 간대요. 그리고 8시 이후에까지 회식을 해본 역사가 없다면 본인이 안 합니다. 8시 이후까지 남아있게 하면은 그놈은 나쁜 놈이고, 그리고 8시까지 술을 먹고 있는 그놈도 나쁜 놈이랍니다. 가족들한테 가야지. 왜 여기에 붙어 있느냐.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승우님만 솔로죠. 네, 승우님은 솔로예요. 이런 거 말려도 되나? 승우님 솔로라 이제 저랑 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신 거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집에 가십니다. 아무튼 싱가포르는 개발자가 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한국도 좋은 나라는 맞는데, 약간 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시면은 꼭 싱가포르이 아니더라도 호주나 뭐 많잖아요. 홍콩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괜찮고 미국이 짱이긴 한데 미국은 세금 때문에 좀 해외로 한번 나가 보시는 생각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50분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는 다 익히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두만 던질게요. 결론은 이제 프로와 고수인데, 저는 한 3년 차부터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프로로 뭐고, 프로가 뭐고, 고수가 뭘까? 지금 제가 이제 고수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고수가 아니라서. 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을 한 게, 받은 만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프로가 아닐까. 결론은 돈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 대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이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스포츠 선수들 다 프로잖아요. 계약 관계에서 연봉을 받았으면은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을 틀면 안 되고, 그 지향하는 바에 자기를 몸 담글 수 있으면서 결론은 돈을, 연봉을 쫓아가는, 그게 자신의 가치니까요. 프로는 가치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연봉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연봉을 많이 받기로 원하니까. 그게 저는 이제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개발 잘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고수인 것 같지만 고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추어라고 보는 반대로. 나 개발 이만큼 해. 혹은 나 기획 이만큼 해. 너네 원천지에다 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향으로 하자. 깡패죠. 그거는 프로가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깡패입니다. 기업을 끼고 있으면은 조직폭력배죠, 그게. 그거랑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의 삶을 살고 있고, 슬럼프가 이제 프로에게 굉장히 싫은 말인데, 슬럼프가 한 번씩 오죠, 꼬박꼬박.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아니면 본인이 겁을 먹어서 슬럼프가 왔다거나, 일은 많은데 주말에 나와야 되고, 친구들은 술 먹자고 하는데, 애들은 먹는데 나는 못 먹고,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슬럼프를 얼마 전에 이제 페이북에 글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이제 과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슬럼프라는 게 생각의 이제 틀을 깨는 거죠.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나는 개발을 1로 했는데, 이 방향도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성장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은 2로 바로 가기에는 좀 두렵거든요. 솔직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저는 슬럼프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깨는 사람이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고 저도 원하는 성장을 하게 되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게 프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고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수가 뭘까? 어떻게 보면 프로하고 고수 차이는 약간 이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제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프로가 고객의 의도대로 이제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는 게, 고객의 의도대로 해주는데 뭔가 모르게 고객도 모르게 자신의 의도를 거기다가 끼워 넣는 사람들을 저도 이제 회사 가고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수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가 있고 고수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프로를 좀 포괄하는 개념이 고수인 것 같고, 반대로 고수를 포괄하는 개념이 또 프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생각 내린 거는 그거로, 일은 프로로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고수로 좀 아티스트의 길을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력이 필요하고요. 체력이 국력이라는 게 어른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개발하려면은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쓰려면은 굉장히 체력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물론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운동도 하고 싶고 놀기도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개발도 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좋은 체력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 SDS 다니시겠죠. 그래서 프로와 고수, 그리고 뭔가 또 빈칸이 있어요. 뭔가 막 은거기인들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저도 고수들 많이 만나봤는데 고수들이 자기를 발로 보는 저 하늘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엔지니어스 한 일주일이면 그냥 짜는 그런 분들은 뭘까? 뭐 자유인인가? 난 자유인이야 선언하고 어디 숨어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와 고수 사이를 넘나들면서 좀 더 지금의 삶을 살고 싶고, 이제 개발자의 테크트리는 뭐 빨리 넘어갔죠. 흔히들 아시니까 뭐 관리자냐 테크니션이냐 하지만 요즘은 구분 안 하죠.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고, 저는 이제 테크트리가 이제 기술자의 수만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각각의 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다 하나의 테크트리고 하나의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IT는 제가 10년밖에 안 해서, 그리고 한 회사밖에 안 다녀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닭은 안 튀겨도 될 것 같아요. 개발보다 닭 튀기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기름도 튀고. 저는 닭을 안 튀길 거고 그냥 관리자냐 테크니션이냐 고민도 안 할 거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뭔가를 하나 배우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열었더니 제가 모르는 세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길이 저의 테크트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IT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도 전 세계에 있는 IT 기술의 1%는 나올까 말까 저는 장담을 하는데 1%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기술을 언제 다 배우겠어요. 개발자들이, 주니어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디 어렵다, 쓰기 어렵다, 개발 언어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 가지고 돈 먹고 사는 거죠. 쉬우면 다 하죠. 근데 아이디 쓰는 거나 언어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업인데, 프로인데 그걸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 있고, 왜냐면 배울 사람도 많고 시니어나 아니면 저기 멘토님들을 찾아가지고 배우면 되는데 혼자 끙끙대고 있죠. 100줄짜리 1000줄짜리 짜보면서. 그러면서 또 흔히 착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이제 면접을 오죠. 탈탈 털어드립니다. 정말 샘플 가지고 한 거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입문을 한 거죠. 입문을 한 거하고 직업인으로서 그 기술을 다루는 거하고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르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